LA 지역에서는 어제 발령된 야간 통행 금지령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 진압을 위해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대규모 이민 단속 반대 시위로 8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한 외교관들이 거부했다는 보도를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1일 체포가 3,000명에 육박하면서 올해 안에 100만 명을 체포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선 통행금지령을 내려 야간 폭력 사태는 줄어든 모습인데 이번 사태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멕시코가 폭력 시위의 배후라는 주장까지 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며칠 만에 도로가 한산해졌습니다. 밤만 되면 벌어지던 폭력 사태도 사라졌습니다. Whereas on June 10, 2025, I declared a local emergency within the city of Los Angeles. 현지 시각 11일 내려진 야간 통행 금지령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방화나 약탈은 없었고 체포된 사람 대부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LA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If you do not live or work in downtown LA, avoid the area. Law enforcement will arrest individuals who break the curfew and you will be prosecuted. 지난 9일 밤 도착한 해병대원 700명은 아직 시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방위군들은 일부 병력이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갈수록 바른 수위를 올리고 있는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엔 멕시코를 겨냥했고 Claudia Sheinbaum came out and encouraged more protests in LA and I condemn her for that. She should not be encouraging violent protests that are going on.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즉각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l día de ayer, cuando la secretaria de Seguridad Interior hace esta declaración, pues inmediato dijimos es absolutamente falso. 백악관은 이민자들의 침공, 내란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도 2,000명 넘는 시위대가 모였고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벌어진 어젯밤, 경찰은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시위대는 경찰이 도착하자 해산했지만 해산 명령 불이행으로 203명이 체포됐습니다. 3명은 총기 소지, 1명은 경찰에 대한 공격, 또 1명은 LA 경찰국 헬기에 레이저빔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금지 위반으로 1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야간 통행금지령은 별도의 해제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LA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 적용됩니다. 또한 오는 14일 토요일 LA 시청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다운타운 통행금지령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오는 14일
남가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치안 당국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위 주최 측은 우리는 왕을 거부한다. 민주주의는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다며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적인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 진압을 위해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로 번진 LA시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스알라미토스에 위치한 주 방위군 합동훈련기지. LA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는 50일 작전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With our orders, directed by the President, the Secretary of Defense has mobilized. Right now it's 4,700 personnel, so 4,000 from the California National Guard, 700 Marines. 주 임무는 주요 연방 자산과 시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불체자 단속 집행 과정에서 ICE와 FBI 등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For the protection of the federal personnel and the protection of the federal building, they're allowed to temporarily detain and wait for law enforcement to come and arrest them. 각 주의 주지사가 통수권을 갖고 있는 주 방위군을 대통령이 직접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래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흑인 투표권을 외치던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무분별한 대규모 이민자 단속으로 혼란을 초래한 뒤 군대까지 동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 방위군 동원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불법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This brazen abuse of power by a sitting president inflamed a combustible situation, putting our people, our officers, and even our National Guard at risk. That's when the downward spiral began. He doubled down on his dangerous National Guard deployment by fanning the flames even harder.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해서 소요 사태까지 이른 현재의 LA의 상황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무능함에서 비롯됐다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사진까지 들고 나와 주지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Those images of foreign flags being waved by illegal criminals and by violent rioters in the face of cars blowing up and of flames in the city. I have photos of that here to show you. With this violence and destruction that occurred is an image that Governor Gavin Newsom owns. This is his city. 시위 발생 엿새째, 어제는 통금까지 발령된 가운데 밤사이 20명이 체포됐고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만 4,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일대는 방화와 파손, 낙서 등으로 흉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LA 지역 내 연방 이민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속 성역으로 여겨졌던 다우니 지역의 한 교회까지 급습이 이뤄졌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습 과정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책임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맨해튼 폴리 광장에 모여 아이스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비명을 지르고 피켓을 든 채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시청 인근 폴리 광장 근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뉴욕과 전국에서 진행 중인 이민 세관 단속국의 추방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난폭한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밤새 총 86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52명이 형사법원 소환장을 받았고 34명이 체포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ICE 폐지와 ICE는 뉴욕에서 물러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 인종차별주의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수갑을 찬 사람들 중 상당수는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낮 몇 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밤이 되자 여러 차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정치운동과 관련된 대규모 시위대는 뉴욕 경찰에 맞서 시위를 계속했고 뉴욕 경찰은 군중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소식통과 영상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는 경찰관들에게 물병과 여러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러 시위대가 폭력적이기도 해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밤이 깊어질수록 시위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공격적인 시위대는 바리케이드와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는데 복면을 쓴 시위대가 연방플라자 건물 뒤편에서 ICE 밴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에서 연설자로 나선 브루클린 시의원 샤아나 하니프와 공공변호사 주만 윌리엄스는 지역사회가 불안하다고 하며 애덤스 시장이 노동계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와 협력해 군대를 동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또 ICE가 뉴욕 시민들을 체포하도록 방치한 뉴욕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당일부터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한 외교관들이 거부했다는 보도를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뉴욕 외교 채널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NK뉴스는 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진행했던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과 20건 이상의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집권 2기 취임 당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북미 소통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등 미북 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 walked across the line. I don't know if Secret Service was thrilled with that. They actually wasn't. They were not too thrilled. Bu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em. Yeah, we'll probably do something at some point.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휴전 문제, 이란 핵 협상 등 미국의 외교 현안이 산적해 본격적인 대화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올 한 해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을 체포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6월 초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아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에는 2,267명, 지난 4일에는 2,368명을 체포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세운 1일 체포 쿼터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구치 시설에도 현재 5만 4천 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적 침상은 4만 3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추방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5월 말까지 20만 7천 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가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빈 쿠르티 코소보 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동안 최대 50명을 수용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티 총리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 국민을 임시로 수용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최빈국 중 하나인 코소보는 영국에서 강제 추방될 예정인 이민자 수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기준금리를 1%포인트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는 2.4%, 전달보다는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오름폭이 커졌지만 전달 대비로는 작아졌습니다. 물가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4월과 같은 2.8%였습니다. 모두 전문가 전망치와 같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무난하게 나왔다는 평가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훌륭한 숫자라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1%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를 훨씬 덜 내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벤스 부통령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은 건 통화부정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 나온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실히 협상에 임하면 상호관세를 추가로 유예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세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영향은 일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관세의 영향이 덜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던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다음 주 미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나올 연준 위원들의 금리 경로 예측치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부과해온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선 공급과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일단 관세 전쟁 휴전을 지켜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에 걸친 20시간 협상 끝에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기에 합의했습니다. 한 달 전 관세 전쟁을 멈추면서 합의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양국에 꼭 필요하지만 서로가 수출 통제하는 물품을 풀어주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중국의 히토류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We do absolutely expect that the topic of rare earth minerals and magnets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resolved in this framework implementation. 중국 측에선 미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 수출 제한이 완화되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我们希望这次伦敦会谈取得的进展有利于中美之间进一步增进信任. 다만 서로가 수출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풀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수출 통제가 풀리거나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 100% 해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번 협상으로 관세 전쟁 휴전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시적 관세 인하가 끝나는 8월까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늘 후회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게시물 중 일부를 후회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쳤다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머스크는 팔로우를 취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계정도 다시 팔로우했고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했던 게시물이나 제프리 앱스타인 성추문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글도 삭제했습니다. 머스크는 한때 퍼스트버디라고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으나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감세 법안에 머스크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둘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거론글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의 정부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하면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두 사람 간 SNS 공개 비방전은 머스크가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장은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가 LA 다운타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LA 시위 도중 여러 대의 웨이모 차량이 불에 타면서 웨이모 측은 지난 주말 동안 최소 5대의 차량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이번 사건이 자사 차량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시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당분간 LA 다운타운 서비스는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화재 피해를 입은 웨이모는 경찰과 협력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다운타운을 제외한 LA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계속 이어간다고 전하며 다운타운 지역의 서비스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베트남계 앤드루도 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앤드루도는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 단체인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에 거액의 정부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단체에 $1,000만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시하거나 안건의 투표를 행사했고 그 대가로 $55만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앤드루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 유죄를 인정했고 슈퍼바이저직을 사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진 건 지난주 목요일 이후 4일 만인데요. 다우존스는 오늘까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흐름을 5일째 반복했고 내스닥과 S&P 500은 4일 만에 약세로 꺾였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지표 모두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시사한 건데요. 하지만 런던에서 열린 미중 실무 협상은 휴전 성격의 틀만 마련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투자 심리는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5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장은 랠리 모드와 셀러프 모드를 오가며 방향을 잡지 못하다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세는 패닉 셀링으로 악화되지 않고 절제된 수준을 유지해 오늘 하락 역시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끝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